자, 다항식입니다. 자, 다항식은 기본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단어의 뜻 같은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의 뜻 같은 게 나오면 그것들은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항이 뭐냐, 동류항은 뭐냐, 뭐 차수는 뭐냐,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류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뭐 2x랑 뭐 3x 이런 애들은 동류항이야. 뭐 2xy랑 2y는 동류항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기준을 좀 정해줄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x에 대한 뭐 이런 거 아니면 y에 대한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초점을 x로 기준을 딱 잡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 초점을 y로 잡겠다라는 의미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 문자를 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류항을 이야기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따로따로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y에 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동류항처럼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y에 대한이라고 이야기하면 y를 문자로 보겠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얘를 2x와 y의 곱으로 받아들이고 얘를 2 곱하기 y로 받아들인다면 y에 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y만 문자로 보겠다라면 x는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2x만큼이 y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개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얘네들을 더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식의 덧셈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근데 이거 사실 덧셈이라고 말은 해놨지만 우리가 y로 그냥 묶어놓은 거잖아. 그죠? y로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x의 제곱 y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거 몇 차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다면은 x와 y에 대한 기준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만큼이 차수니까 얘는 3차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야 이거 x에 대해서 몇 차냐? x에 대해서 몇 차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x를 문자로 보기로 한 거니까 x는 총 2번 곱했으니까 2차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y에 대해서는 몇 차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y는 한 개만 곱해져 있으니까 y에 대한 1차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3차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야 개수는 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자에 곱해져 있는 상수가 개수일 테니까 그죠? 이 개수는 2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x를 문자로 받아들였으니까 2랑 y를 상수 취급해가지고 2y가 개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y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뭐 항이 여러 개 모이면은 다항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항의 개수를 물어본다면은 곱하기로 연결된 거에서 끊고 이렇게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xy 플러스 5x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몇 차 다항식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 최대 차수 2차, 얘는 1차, 2차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고 높은 차수를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로 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 높은 차수는 2차니까 2차 다항식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y에 대해서는 몇 차 다항식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2차 다항식 x에 대해서는 몇 차 다항식이냐 그러면 1차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상수함 취급을 하면 될 거고, 여기서 y의 제곱의 개수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부호까지 같이 갖다 쓰면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오름차순이라는 건 낮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차수를 쓴다고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라는 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서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만약에 x에 대한 오름차순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낮은 것부터 올라가면서 써야 되니까 낮은 것부터 얘네들 x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얘네들 다 x에 대한 1차이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좋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만약에 y에 대한 내림차순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 중에 제일 높은 것부터 그 다음에 요렇게 낮은 순서대로 요렇게 써주면 좋다 이겁니다. 됐죠? 근데 얘네 자신형을 해보면 그 일반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답지는 다 내림차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도 웬만하면 답을 쓸 때 아니면 식을 써나갈 때 웬만하면 내림차순으로 딱 깔끔하게 쓰세요.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도 내림차순으로 썼을 때 문제가 잘 풀리도록 거의 대부분 식을 유도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좀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그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다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설명할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더하고 빼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동류항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다항식에서 곱하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다항식의 전개에서 분배법칙을 해야 된다라고 배운 적은 있습니다. 그죠? 분배법칙의 반대가 인수분해였으니까 인수분해하는 것도 다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수분해를 할 때 니네가 다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덩어리째로 묶어낼 수도 있고 덩어리째로 분배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x 플러스 y에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3y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분배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분배하는 게 분배법칙이다 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 덩어리를 요래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괜찮은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어리째 분배하는 것도 괜찮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똑같은 덩어리가 있으면 똑같은 덩어리로 묶을 수도 있었던 거였죠. 괜찮습니까? 요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이제 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어차피 니네가 한 개 분배하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식을 일부러 길게 줘놓고 니네가 원하는 걸 골라서 분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어차피 전개를 싹 다 해서 찾아내면 돼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다 할 필요 있냐라는 거지. 그죠? 필요 없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겁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랑 분배를 할 건데 얘랑 곱할 때는 x 세제곱이 안 나오잖아. 얘랑 할 때는 나오겠네? 그래서 어차피 분배할 건데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하겠네. 이런 느낌이죠.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분배하는데 여기에서도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 없고 이해됩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이걸 그냥 좀 해봐라 라는 겁니다. 얘는 얘랑 곱하는 거 필요하죠. 얘는 얘랑 계산하는 거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기 요거만 할 줄 알면은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2x 플러스 4y 플러스 5 3x 플러스 2y 플러스 1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1번 문제.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 이 있는데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다음 세 번째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10제곱의 제곱이 있는데 3번 x의 6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번 해볼까요? 아무데나 주세요. 저 2번에 x의 2제곱이 x의 2제곱. 세 명이니까 한 개씩 골라서 시킬 겁니다. 중간에서 좋습니다. 잘했을 것 같으니까 3번 다음 뭐예요? x의 6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1
1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그쵸. 근데 x 입제곱이 개수가 1이라고? x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선민이 2번 답 뭐예요? 5. 자, 1번 답 뭐예요? 16. 자, 1번 답 해봅시다. x, y를 만들기 위해서 얘랑 곱해야 되고 얘랑 곱하면 되죠. 다른 애들은 전개를 했을 때 저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4xy 플러스 12xy 이렇게 될 테니까 개수는 16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x 4제곱의 개수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x 4제곱 만들 때 얘랑 2x랑 곱하고 그죠? 그러면 2x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플러스 x의 4제곱 얘랑 곱하고 플러스 2x의 4제곱 해서 5 맞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 쓰자. 자 이게 한 개 더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서 분배를 이렇게 할 때 x의 6제곱이 무조건 안 나오는 거는 뭘 분배했을 때부터입니까? 7부터. x의 7제곱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오케이. 그럼 얘 똑같은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누구랑 곱했을 때? x의 6제곱. 그럼 x의 6제곱. 얘는 누구랑 곱했을 때? x의 5제곱. 얘는? x의 3제곱. 얘는? x의 세제곱. 얘는? x의 제곱. 뭐야 이거? 얘는? x의 제곱. x. 얘는? x의 1이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가 이거를 막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너 눈이 좀 나쁜가? 좀 크게 써줘? 예, 괜찮아요. 괜찮아? 쓰면서 하면 돼요. 오케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제곱을 했을 때 쭉 전개식을 나는 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귀찮아서 안 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은 x의 4제곱항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세제곱항도 나오고 제곱항도 나오고 x항도 나오고 상수항도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문자로 예를 들어서 K4, K3, K2, K1, K0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괜찮나요? 우리는 뭘 배웠었냐면은 이거를 전개한 게 이거기 때문에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어차피 같을 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말 이해되죠?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사실 같은 식이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으면 뭐라고 배웠어요? 제곱. 항등식. 그죠? 항등식. 이거 항등식이네? 전개식을 써놓는다는 건 내가 항등식을 써놓는 거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항등식이면 정의가 뭐였죠? 항등식? 정의가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걸 넣더라도 항상 식이 참인 거죠. 항등식은. 그냥 뭘 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야, K0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전개를 해가지고 K0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 이거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것만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에 뭘 넣든 상관없다며? 그럼 X에 얼마를 넣으면 이것만 딱 살아남아요? 마이너스. 그렇지. 0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0을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양변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려면 양변에 같이 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C의 제곱이 K0랑 같겠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했을 때 상수항 만드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도 우리가 계수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는. 그런데 요런 거는 직관적으로 금방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숫자들의 합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X에다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X에다 1 넣으면 이게 다 1이 돼서 개수만 딱딱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개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됐죠? 이거의 전개식의 개수 총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머릿속 상상해보면 이걸 내가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나는 x에다가 어떻게 한다? 1을 투입하면 될 것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분명히 전개하면은 4차항부터 존재할 거고, 그죠?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근데 이거 개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문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문자를 쓰는 거는 A, B, C, D 이렇게 미지수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문자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냥 숫자 넘버링을 한 거예요. 괜찮죠? 숫자를 써가지고 문자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도록 내가 보기 좋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A2, A1, 그 다음에 A0 이렇게 개수의 총합 나는 A4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나 1 대입하면 되겠네.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답 얼마예요? 괜찮아요?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전개를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괜히 좀 더 어려워 보이도록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죠? 이거의 전개식에서 x 9제곱의 개수와 상수항과 모든 항의 합, 모든 항의 개수의 합,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해봐. 3개 구하는 거야. 요거 1번, 2번, 3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최고차항이라고? 이렇게.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일치야. x 9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64. 그렇죠. 64. 준하나? 네. 상수항은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27. 그렇죠. 모든 항, 저기 까먹네. 선민아?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얼마예요? 그렇죠. 좋아요. 잘하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세제곱이니까 4x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4x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4x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차항을 만들려면은 이걸 일단 전개할 때 요거 곱해가지고 16x의 6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4x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걸 전개할 때 요렇게 곱했을 때만 딱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64를 이야기할 수 있고 상수항도 같은 패턴이지 여기에 3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3이구나.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전개해가지고 상수항 9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요거 이렇게 곱해야지만 상수항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 이걸 싹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죠? 좋아요. x에다 1을 대입해가지고 모양을 정리하면은 여기 1 대입하면은 4-5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a9, a8 이렇게 a1, a0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조금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너무 식이 복잡하면 안 되는데 5x의 제곱 플러스 2x 그래? 제곱만 하면 되지 뭐.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A9는 얼마일까요? 여기 뭐야? 차수를 잘못 썼네? 6차부터 5, 4 이렇게 써야죠. 자, X의 최대차는 6차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다 전개했을 때와 이 식을 전개했을 때가 같을 거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x에 대한 6차항은 여기서 어디에만 나옵니까? 이 뭐야 이거? 40 654 자,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A 6에서만 나오는 거죠. 이걸 이해됩니까? 전개를 했을 때 여기서 아무리 전개를 해도 6차항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6차항은 여기서만 나오잖아요. 그럼 A6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수항은 얼마예요?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상수항이 나오고 여기서도 상수항이 나오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상수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얼마를 대입하면? 그렇지. 이거 이해됩니까? 1을 대입하면. 왜냐하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다 없어지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지만 살짝 뒤틀어 놓은 거지. 이해되죠? 요런 스타일의 문제도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A6, A5, A4, A1, A0 이걸 구하려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되지? 얼마? 그치, 2를 대입해야지 이번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거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뭐야 분배 법칙이라는 게 다항식 전개하는 건데
당시 그냥 전개하라고 하면은 니네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이걸 전개하라 그러면 이제 니네 앞에서부터 전개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A, B, C, D, E, F. 자, 이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항식, 항식 분배를 하면은 요래 되고, 이걸 또 이렇게 항식 전개를 하면은 A, C, E, A, C, F, A, D, E, A, D, F, B, C, E, B, C, F, D, 뭐야 이거? B, D, E, B, D, F 이렇게 나오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한글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한글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가로에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고 두 번째 가로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꺼내고 세 번째 가로에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곱하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하나의 가로에서 두 개를 꺼낼 수도 없고 가로에서 안 꺼낼 수도 없어요. 괜찮습니까? 한 개 꺼내가지고 곱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BCF 같은 경우에는 B 꺼내고 C 꺼내고 F 꺼냈다. 뭐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시 일로 넘어와서 우리는 이 식을 전개할 때 몇 차까지 나온다? 3차까지 나온다. 그래서 X에 3차 나올 것이고 2차 나올 것이고 1차, 3, 3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이제 하나씩 끄집어서 니네가 이게 조합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요거 X의 세제곱 만들려면 뭐뭐 꺼내야 돼? X. X 꺼내면 되죠. 그러니까 개수는 뭐 나올 것 같아? 1. 오케이.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의 제곱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꺼내야 될까요? 말해봐. X, 뭐? 5, 또? X, 3. 순서대로 말해줘. 3, X. 그 다음에? X. 그렇지. 이런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개수 얼마예요? 9.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음. X항은? X, 3, 5. 오케이. 또? 1, X, 5. 또? 1, 3, X. 이렇게 꺼내면 되죠. 이거 얼마입니까? 15, 23.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상수항은 얼마야? 15.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무난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꽤 괜찮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연습 한번 할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전개 한번 해보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죠?
준환아 이거 어떻게 꺼냈는지 설명해 줄래? 이거 x 1 그다음에 x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2xx 오케이. 그럼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오케이. 요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 요거 말해줄래? 준환아 이것도 말해줘. 네, x 마이너스 3 1 그다음에 x 2 x 1 그다음에 2 x 2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7 마이너스 7이요. 오케이. 상수항은 얼마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6 x 제곱하면 0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습니까? 할만하죠?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가 할게요. x 세제곱은 요래 곱하는 거니까 6이 될 거고요. x의 제곱은 2x, x1, 2x 마이너스 2의 3x, 그 다음에 1의 x의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x의 제곱이랑 뭐 계수만 쓰자. 2랑 마이너스 10이랑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될 거고요. x항은 2x의 마이너스 2의 1이랑 그 다음에 1이랑 x랑 1이랑 마이너스 2랑 3x랑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요. 우리 다항식 나눗셈만 한 개만 더 하고 좀 쉽시다. 다항식의 나눗셈 몇 쪽이야? 17쪽. 아이고야. 요것만 하고 좀 쉽게요.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끄는 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항식의 어떤 나눗셈이라는 걸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눗셈을 다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더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좀 더 들어와서 한 번만 더 나눗셈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 숫자의 나눗셈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죠?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47 나누기 2.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1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나머지는 얘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음수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였죠. 자, 다항식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합장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247을 2로 나눈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을 써서 200 날리고 괜찮죠? 40이랑 7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20 쓰고 40을 날리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 7이 내려왔고 여기서 3을 써서 6은 1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제일 높은 차수부터 한 개씩 없애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나누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부터 없애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얘랑 곱해서 이렇게 내렸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얘랑 무언가를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식을 쓰는 겁니다. 괜찮죠?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똑같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다 뭘 쓰면 좋겠습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얘랑 곱했을 때 요렇게 곱해가지고 2x의 제곱이 나오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2x가 나오는 건데 얘를 없앨 때는 요렇게 곱했을 때가 중요하지 요렇게 곱했을 때가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랑 곱해가지고 밑에다 썼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도 빼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빼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x-5 이렇게 들어오겠지.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걸 또 없애야 되겠네? 뭘 쓰죠? 1. 1. 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나머지라는 거는 다음 식에서는 양수, 음수 이런 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차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음 식의 나눗셈에서는. 그래서 이 나머지가 얘보다 차수가 작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차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차수가 존재해서 이거의 차수보다 더 작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 차수가 같으면 분명히 나눠야 한다. 알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검산식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서 검산식은 2 곱하기 123 플러스 1 이거였죠? 그럼 여기에서 검산식은 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게 검산식이겠죠. 괜찮습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요거랑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고 잘 되네? 하면은 내가 계산을 잘한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책 봅시다. 18쪽에 유제 14번 있죠? 유제 14번 두 개 딱 하고 쉽시다. 시작.
나눗셈 할 때 꼭 정수만 쓰는 법은 없어요. 알겠죠? 분수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요거 먼저 없애고 싶어요? 이거 뭐 써야 됩니까? 3x.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15x 빼면은 x의 그렇지. 마이너스 15x.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여기는 1. 좋아요. 요렇게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13x. 좋아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2번.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x의 제곱 플러스 2 여기 뭐 씁니까? x. 좋아요. 2x는 2x 제곱. 잠깐만 내가 잘못 썼니? 네. 2x의 제곱 플러스 2. 좋아요. 2. 2x 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 괜찮죠?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쉬는 시간 한 10분 쉴게요.